자, 금요일마다 뵙는 분이죠.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 주간 변화한 이민법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변호사님을 오랫동안 뵙지만 네. 1년 12달 중에서 5월과 또 가장 이렇게 잘 맞는 변호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일이 네, 5월인데요. 어떻게 정말요? 아시고?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그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고, 네, 여러 가지 또 미모 뛰어나셔서 이 5월에 더욱더 이렇게 좀 빛을 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오늘 한 주간 또 어떤 소식이 우리 또 이슈를 더 달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직 이제 5월을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은 학생 비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학생 비자를 관리하는 세비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기를 네. 2022-2023 그 학업 연도에도 네네. 온라인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아무나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 100% 온라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온라인이면 수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학교나 학원을 안 가도 돼서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 이점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작됐을 때 2020년에 네네.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2020년 3월에 발표를 하기를 지금 현재 2020년 3월 9일 현재 학교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뭐 학교든 학원이든 학생 비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네. 앞으로 100% 온라인을 해도 된다라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연기가 돼요. 연기가 됐군요. 그래서 새로 학생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안 돼요. 새로 내가 새로는. 한다. 그거는 100% 온라인은 안 되고 네. 온라인이 허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뭐 학원을 다니면 뭐 3 크레딧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엮어야지 100% 온라인은 안 되지만 예전부터 내가 등록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럼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정말 내가 2020년 그 3월 9일 이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그 소식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 비자는 사실 미국에 사시는 우리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비자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영주권 또 시민권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예전에 학생 비자 시절을 거치신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거든요. 저도 유학생으로 와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으로 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H1B 얘기를 했는데 네네. H1B 접수 신청자가 너무 많아갖고 4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 뭐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학교를 재수를 찾아서. 하려면 이제 학교를 연장하는데 이럴 때 또 주의하는 점이 있고요. 네네. 주의해야 할 점이 있고요. 네네. 또 그 외에 이제 학교가 아닌 학원에 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은 우선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해외 여행을 못 한다면서요. 그래요. 네네. 그거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H1B를 그 추첨에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서 J1 비자도 상당히 많으세요. J1이라는 비자. 거는 미국의 그 J1 트레이니 연수생 비자로 와가지고 네네. 내가 연수 기간 1년 또는 1년 반을 끝낸 다음에 네. 이제 회사에서 정식으로 H1B를 스폰서십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 H1B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네네.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제 떨어지신 당첨이 분들. 안 되신 네네. 분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좀 학생 비자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보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J1에서 학생 비자를 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통은 신분 변경이라는 걸 해요. Change of Status라고 해서 COS라고 하는데 네, 신분 변경. 신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서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오는데 네네. 이제 문제가
학원 같은 데 등록을 하면 네네. 해외에서 영상안에서 비자를 굉장히 까다롭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어학하는데 무슨 비자가 무슨 뭐 정말 학업을 할 거냐 이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챌린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할 때 네네. 여행을 뭐 못한다 비자가 없어서 그런 것뿐더러 요즘에 학생 비자 변경 신청 기간이 거의 1년이에요. 1년이요? 1년이 넘게 우와. 걸리는 실정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승인을 지금 받는 사람들이 작년 이맘때 신청했던 사람들이 지금 네. 이제 학생 비자로 그 승인을 받는데 사실은 좋은 점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면 그 신청 그 기간 중에는 네. 학교를 안 다녀도 되거든요. 신청 기간에서는. 예, 그러니까 심사 기간에는 기간에는? 학교를 안 다녀도 되고 아. 계속해서 I-20를 계속 그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체류할 수 그렇죠. 있는 합법적인 그 기간이 체류 기간인 거죠. 마련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분 변경으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네. 사실 학원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신분이 절실하니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네네. 사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심지어 온라인 수업도 안 하고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 점은 좀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학생 비자라는 게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학업을 그 하는 게 학생 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분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민 국가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제재를 가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민법 그 프랙티스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이게 학생 비자랑 관련된 게 몇 번 있었어요. 네. 지금 이 학생이라는 게 내가 대학교, 대학원, 무슨 뭐 박사과정 이렇게 해서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학원에 등록을 해놓고 사실 학원에 등록하면 뭐 주 20시간 강의 받고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는 또 뭐 캐시로 일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민국에서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년을 학원을 다녔어요. 네. 10년을 ESL을 쭉 다니다가 정말 여러 그 난산 끝에 정말 결국 영주권이 마지막 순간이 온 거예요. 네네네. 다 승인이 이제 되고 마지막 인터뷰만 남은 거예요. 와, 정말 정상 이분이 앞에서 10년이 걸리면서 그동안 두 번의 쓴맛을 보고 세 번째 도전을 해서 영주권이 결국 모든 게 승인이 되고 인터뷰만 남았는데 네네. 인터뷰를 갔는데 이분이 학원 그동안의 학원 서류 10년 거를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지금은 인터뷰 잘 안 해요. 네네. 근데 10년 거를 학원을 가지고 갔더니 이 심사하시는 분이 당신은 학업을 위한 게 아니라 신분 유지를 위해서 학생 비자를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다녔던 학원이 네.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서류를 챙기지를 못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학원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어떻게 그래서 아느냐. 구분을 할 수 서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학원이 없어져서 그 학교 등록 서류라든지 트랜스크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출석 뭐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전혀 제출을 못 하니까 네. 이런저런 사유로 일단 학원 10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 학원 목적이 아니라 신분 유지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몇 년 동안 필요한 스쿨 레코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사관의 재량으로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영주권에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으로 이 사람은 영주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해서 거절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네. 얘기죠.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아마 가족도 지금 들으신 있는데 분들도 아마 다 아실 네,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학생을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면서 생활하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니까 좀 쉬운 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데를 찾는 게 뭐냐면 학교를 잘 안 가도 해주는 곳 이런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또 사정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데가 있다 하면 등록해놓고 네. 학교 잘 안 가도 그냥 다 이렇게 성적 주고 증명서 주고 하는 데를 그렇게 해놓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가 그게 터졌어요. 뭐냐면은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학원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걸렸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데가 프로디라는 곳인데 어디? 거기를 이제 털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전수조사 탈탈. 다 탈탈 털어보니까 학생들 등록했던 것도 있고 뭐 전혀 학교에 오지는 않고 등록금만 받고 그렇죠. 서류를 그냥 준 비정상적인 거죠. 그냥 절차를 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던 분들은 예전이기 때문에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가 H1B도 하고 영주권도 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H1B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네네. 학생 비자 상황을 모르죠.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시민권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영주권 받은 지 5년 됐고 영주권 정상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H1B 하다가 거기 고용주 통해서 받고 그래서 그러면 시민권 하시고 네. 결혼하실 분이 체류 신분이 없으니까 시민권자 된 다음에 이제 스폰서십 하시겠다고.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네네.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문제가 된 그 학원을 옛날에 다닌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뉴저지 사셨는데 네. 캘리포니아에 등록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쭤봤더니 맞대요. 그냥 안 가고 거기를 등록을 했는데 자기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 옛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안 가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지금 시민권 자체가 예전에 영주권을 받았을 때 그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민권이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선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 때 또는 심지어 시민권을 한참 지나서 심사할 때 그 옛날에 학생 비자였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드러나서 내 신분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 비자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모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적법한 길을 가야지. 편법은 안 됩니다. 이게 편법은 미국에서. 안 돼요. 편법을 하면 네. 누구는 됐는데 제 지인은 됐는데 운이 좋으셨던 것도 있고 그분이 운이 좋으셔서 영주권까지 갔지만 결국 시민권 가서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민법은 편법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민법은 편법을 쓰면 결국에는 당장 또 그냥 모면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정말 학생 비자인 분에서 취업 비자, 영주권, 시민권까지 이제 가는 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나중에 이게 점점점 그 독이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탁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방향 아무리 드라이브를 잘 치고 뭘 잘 쳐도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쓰면 아무리 멀리 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맞아요. 가장 이민법의 기본은 스탠스를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건 것 같습니다. 또 골프에 또 비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왜냐하면 특히 이민법은 다른 법과 달리 굉장히 많이 변화가 그때그때마다 정책에 따라 그 정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히 잘못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잘못 들어서 그것이 맞나 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했더라, 뭐 이렇더라, 주위에서는 그렇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 이 학원도 그래요. 그분들이 뭐 저 캘리포니아에는 그냥 해놓으면 해주는 데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 괜찮다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한 거죠. 본인들도 사실은 뭐 이것이 정말 안 되는 일이다라고 사실 학교 안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안 느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보면 이렇게 학생 비자에서 있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잘 챙기셔서 적법한 학원 특히 학원에 등록하실 때 그런 데를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지를 할 때 학원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소규모 학원들은.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학기 끝날 때마다 항상 내 그 스쿨 레코드 같은 거를 챙겨서 나중에 내가 영주권이나 또는 뭐 취업 비자로 바꿀 때 학교 그 레코드를 내라고 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분은 여기 없어진 학원 중에 이제 JBC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다닌 분들이 많이 낭패를 보았는데 JBC. 이분은 또 같은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최근의 일인데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녔던 3년 기록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교사를 찾았어요. 자기 교사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 사람의 학생이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애퍼데이빗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다녔던 다른 뭐 스쿨 했던 무슨 숙제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돈 냈던 영수증 이런 걸 야. 해가지고 모아서 했더니 그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다행히. 정말 그렇게까지 다행이네요. 정말 노력을 경주해서 네네. 그러니까 서류를 미국에서 특히 살면서 이 서류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네네. 이민 서류는 절대로 내가 시민권 될 때까지는 네네. 정말 적어도 네네. 버리지 마셔야지. 나중에 시민권 가서 예전에 영주권 받았을 때 일했던 곳에서 그 페이스톱이 있었느냐 가져와라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때 네네. 그런 걸 내라고 하는데 또 그거를 없이 그냥 흘려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아, 여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자료, 그러니까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내가 미국에서 어떤 그 합법적인 체류를 했느냐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다 거는 증거를 대야 대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만약에 간과하고 계시다면 다 챙기시는, 지금부터라도 이전 것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여기 와서 학생 비자에서 신청해서 시작해서 취업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네, 길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시민권 할 때 서류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을 해 두시고 뭐 이사할 때 없어졌어요. 뭐 했어요. 많이 그래요. 네, 맞아요. 스캔 떠서 네, 꼭 네. 원본 아니래도 되니까 스캔 떠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시고 근데 모든 서류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그 중요한 건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민법은 정말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또는 주변 뭐 스마트폰이든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듣지 마시고 그 이민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계신 분은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게 네. 그 법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민법만 해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민법 많이 바뀌고 방대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거 쫓아가려면 제가 정말 그동안 클라이언트 10,000명 넘게 했어요. 그런데도 배워가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네. 굉장히 저는 어떤 데는 존경스럽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들어요. 저는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네. 전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길을 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문으로 알고 계시는 분한테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봐요. 그리고 이민법은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게 또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않습니까? 예, 예. 네네. 네. 그것은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조문경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10,000건 이상 얼마나 많은 그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정말 얼마나 별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준비하시거나 또 시민권을 준비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그 이민 관련돼서 준비하시는 분은 일단 어떻게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민법은 시간과의 싸움 아닙니까? 네, 모든 것들 뭐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어떤 비자든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횟수를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하는 하고 비자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신청 서류를 하고 마냥 기다렸다가 뭐 1차 뭐 통과하고 2차 결국엔 마지막에 안 되는 이런 낭패를 보시는 분들 그런 많더라고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학생 비자 하다가 네네. 뭐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네네네네. 왔는데 어쨌든 첫 단추 잘 끼시고 네네. 항상 바르게 네네. 똑바로 스탠스 서셔서 네. 똑바로 공을 보내듯이 네, 골프 정도로. 얘가 제가 적절하게 든 것 같은데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방향은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골프도 전문가 레슨을 받지 않습니까? 네, 혼자서 하다 보면 이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학생 비자 또 학생 비자로 또 고민하시거나 또 학교가 없어졌다거나 또 아니면 J1에서 뭐 F1으로 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그 조문경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그 바른 방향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만약에 상담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전화번호가 201-849-5000번으로 뉴욕 뉴저지 다 전화하시면 네, 201 849-5000번. 하나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49-5000번으로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특히 이민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에 이 화창한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